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이자 내면 적자다. 누구 얘기냐? 중소기업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 고금리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중소대출금리가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에 3%대였는데 올해 갱신하려고 보니까 6%대더라. 근데 6%대가 한두 곳만이 아니라 28.8%는 금리 5%가 넘는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 9년 만에 지금 가장 많은 수치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핵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 얘기 공동 문서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 미국을 갑니다. 네, 지금 방미 오늘 출국해서 5박 7일 동안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하죠.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 이 명문화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을 하면 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겠다. 핵 우산을 강화하는 걸 좀 명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중학생이 용돈으로 마약을 사는 나라. 말도 안 되는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네, 14살 한 중학생이 이 복도에서 마약을 하고 쓰러져 있다가 엄마한테 발견이 됐죠. 그런데 이 사건 알고 보니까 여기 같이 볼까요? 14살 중학생 A양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이랑 같이 필로폰을 주문하고 실제 구매하기까지 걸린 시간 알고 보니까 40분에 불과했다. 그리고 무슨 돈으로 샀느냐 물어봤더니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용돈 받아서 샀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마약사범 10대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학생이 용돈으로 마약을 사는 나라.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법 뭐가 담기냐? 일단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주고요. 이 피해자가 살 수 없을 경우 LH가 우선적으로 사서 나중에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좀 이 피해자들을 좀 구제하는 이런 특별법을 추진한다. 야당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하는데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화사합니다. 네, 이게 어디냐? 지금 서울광장입니다. 네, 이 서울시청 앞에 이 잔디밭에 다들 삼삼오오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책 보는 모습 찾아보기 썩 쉽지는 않죠. 책도 전자책으로 보는 그런 세상인데 다들 잔디밭에 앉아서 책을 봤다. 어제가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네,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지금 같이 모여서 지금 책을 보는 건데 사실 새해 다짐 중에 하나가 책만 읽자라는 게 좀 많이 들어가는데 잘들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저희 유튜브로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TV 화면으로 크게 보시고 궁금한 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7시간 뒤입니다. 7시간 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귀국입니다. 지금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약 7시간 뒤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도착 예정입니다. 돈 봉투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냐? 다들 지금 관심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지금 송영길 대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에 비행기를 차를 두고 공항에서 타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막 한참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늘을 쭉 오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비행기 타기 직전에는 뭐라고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어제 기자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예. 혹시 한국에서 계획이나 좀 정해진 일정 같은 거 있으신지? 네,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어제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그 신경대로 아주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뭐 몇 시간 전이라면 몇 시간 전 지금 이 샤를 드골 공항에서의 목소리를 지금 직접 들어보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송구스럽다. 향후 계획은 가서 좀 상의를 하겠다. 이재명 대표랑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거든요. 향후 계획 상의 누구랑 하겠다는 걸까요? 검찰이 송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을 하느냐, 네. 언제 하느냐, 곧 할 정도로 증거가 확보가 됐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요? 과거에 뭐 꼭 제가 다시 재판은 아니지만 네. 반추를 해보면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8년에 벌어졌던 유명한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 때는 네. 주된 역할을 했던 박희태 전 대표가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1억 9천만 원이 조성이 된 게 검찰 수사 결과도 나왔어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당시에 돈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던 고승덕 전 의원 300만 원 받았다 돌려줬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딱 그 대목만 검찰이 받은 사람을 밝혀내고 나머지 1억 8,700만 원은 누구에게 그게 건네졌는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당시 대표는 국회의장 신분에서 국회의장을 사퇴를 했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징역에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송 전 대표의 계좌에서 만약에 돈이 나온 게 조금이라도 확인이 되면 그건 네. 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알려진 것처럼 뭐 9천 몇백만 원 중에 송 대표를 뭐 지지하는, 왜 지지하느냐라고 얘기하느냐? 송 대표가 수혜자잖아요. 그러니까 송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 돈들이 오가는 걸 송 대표가 알았느냐? 네. 그걸 알았는 게 규명이 되면 이제 그건 죄가 되는지는 우리 두 변호사님들께서 네.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차분하게 좀 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송영길 탈당 그리고 즉시 귀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안도한 민주 수습책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인 건데 송영길 전 대표 탈당하겠다 그리고 즉시 귀국하겠다 이 목소리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유인태 고문께서는 사실 정계 은퇴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을 완료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탈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귀국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근데 여기 지금 뒤에 제목이 이겁니다. 한결의 뒤에 제목이 일단 안도 민주 수습책 시험대입니다. 일단 이 부분 김승원 의원님. 네. 민주당 일단 안도한 상황 맞습니까? 안도했다기보다는 네. 어쨌건 송영길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측면을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검찰에서도 검사 5, 6명을 증원하고 수사관 또 수십 명을 증원해서 네. 아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서 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시기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도라기보다는 일단 뭐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밝혀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네.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책임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이 의혹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단 탈당하고 주기 귀국을 합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정계 은퇴 요구는 거부했다. 민족, 화해, 평화 통일의 사명을 나는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회견에서 직접 얘기를 한 건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라는 게 송 전 대표의 얘기인 거고요. 때문에 나는 이 사안을 몰랐다라는 취지. 하지만 동료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라. 그래서 내가 조기 귀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계 은퇴 얘기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아, 네. 제가 좀 전에 같이 들었었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정계 은퇴 요구는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네. 윤경호 위원님. 일단 정치적 책임은 지고 하지만 사안은 모른다. 정계 은퇴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정치적 책임은 인정을 하지만 정계를 은퇴할 것까진 아니다라는 얘기인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돈을 건네고 받고 이게 명확한 증거가 지금 나오느냐. 그리고 네. 그 건네고 받는데 송 대표가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정계 은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무모하게 서울시장으로 나왔다가 어찌됐든 떨어지고 그 시점 이후로 저는 송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는 정계 은퇴나 마찬가지였다. 네. 왜냐? 비슷한 또래인 그리고 같은 처지였던 학생운동을 했던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번 임기를 끝으로 저는 떠나겠습니다 얘기했고 부산에서 또 당시에 송영길 대표는 연세대 또 네. 저쪽에 고려대 학생회장을 했던 김영춘 전 의원 역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전 의원도 이미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이번 건은 정말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숨어있던 송 대표가 네. 다시 소환된 이런 건데 굳이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네. 저는 저 세대들은 이미 자율적으로든 아니면 타의에 의한 거든 네. 정계 은퇴 상황에 이미 도달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처음 연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궁금한 건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팩트에 좀 집중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아니다. 나는 그때 그런 걸 챙길 여력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모른다라는 취지로 짧게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지금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는 자세히 언급을 안 한 이런 게 오선의 노련함으로 봐야 되는 거. 이게 수사를 좀 염두에 둔 뭐 이런 이 포석인 걸까요? 뭐죠? 일단 본인은 이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죄가 있으면 이제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전혀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직접 챙기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의 저 기자회견은 이제 녹취록이 나온 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뭐 돈을 돌렸다랄지 보고를 했다랄지 돈 전달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송영길 대표에게만 얘기해라.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녹취록만 보면 사실 송영길 대표가 명백하게 관여를 했고 보고받고 지시했고 승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전체적인 돈 전달이 이제 현금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돈 전달과 아니면 돈의 출처와 관련된 사람들이 네.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뭐 언론 보도는 네. 뭐 이정근 전 부총장이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갖고 있는 뭐 노트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거든요. 네. 가장 정점은 송영길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 전달자, 그리고 수수자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한다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이 송 대표를 법정에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22일 기자회견 사실 첫 입장 표명을 하다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지금 뜯어보고 있는데